문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이 뽑은 국정원장 겸 차기 국방부 장관. 좀 있으면 대통령설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김동현 기자가 준비한 주제는 미국 국가 북한 간 러시안 룰렛이 시작됐나. 네. 김정은의 방한 가능성은 이런 얘기인데 러시안 룰렛이라는 게 이제 총 총에다가 총알 한 방 넣고 이제 서로 계속 차례대로 돌아가는 맞습니다. 그런 예. 예를 들면 치킨 게임 뭐 이런 뜻이죠. 예.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올해 안을 넘기지 말라라고 이제 그 북한의 김영철이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압박을 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1년 전인 2018년 말부터 올해 11월 25일 벌써 지났죠. 오늘이 25일이니까. 예. 김정은 답방을 고려한다고 밝혔는데 네. 결국 안 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동안 거의 네. 1년 전부터 지금 재활 와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의 이 북한에 대한 이 짝사랑은 네. 정말 지독하고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예. 그렇게 짝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요번에 북한에 보낸 친서에 보면 아주 저자세를 일관했죠. 예, 그걸 또 공개했죠. 공개를 해버리면서 네. 완전히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네. 외교적 결례고 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에도 일종의 상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완전 무시하고 네. 완전히 이런 걸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뭐 애당초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고 네. 이런 뭐 외교라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는 비난할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이 공개를 통해서 들통이 난 사실은 네. 이미 국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네. 이게 정말 실질적인 문건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자세로 북한에다가 매달리고 있는지 네. 또 정말 안 되면 특사라도 보내달라면서 네. 애걸복걸하면서 네. 정말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고 뭐 바지끄댕이를 잡고 늘어지는 예, 거죠. 늘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여줬다. 근데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의 속성상 예. 갑자기 또 그 방한할 가능성도 저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예, 저도 지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상 북한은 뭐 성동격서 하듯이 네. 이런 것도 안 온다고 하다가 갑자기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이 네. 오히려 자기들이 오기 전에 몸값을 올리는 그런 행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올해 말 정말로 연말 마지막 한 12월 달 말이나 네. 아니면 내년 초 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올지 안 올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근데 올해 안에 네. 지금 아마 할 심산인 것 같습니다. 만일에 온다면 예, 온다면 그 목적은 뭘까? 그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예. 세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통미봉남 전략을 일환으로 네. 만약에 남한으로 온다면은 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온다면은 네. 미국과의 만남을 위한 아. 일종의 그 지렛대로 네. 지금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만약에 미국의 특사라든지 네. 누군가가 이 아세안 정상회담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오는 그 특사를 네. 북한이 보낸 특사와 같이 만난다. 네. 요런다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올 가능성이 있고 네. 또는 만약에 여기 이 아세안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거나 네. 뭔가 미국의 고위급 뭐 폼페이오가 온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김여정을 보낸다든지 네. 그 특사급으로 이제 인물들을 보낼 수 있겠죠. 김영철을 네. 보낸다거나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 근데 네. 그것은 이제 남한으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미국 측 인사가 누군가라도 올 경우고 아. 그렇지 않고 제3국 네.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네.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네. 다른 전혀 제로 예상치 못한 제3국일 경우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한국은 패싱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김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예. 원래 우리가 올해 3월부터 네. 북한 수뇌부의 한국행 동선과 경호까지 서로 남북 관계자가 협의를 했다는 예, 거네요. 이 내용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한때 국정원이 네. 뭐 올해 안에 이제 북한이 올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네, 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저도 이제 일부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정보원이나 취재원을 통해서 확인하기로는 네. 빠르면 올해 3월경부터 네. 실질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네. 모든 동선, 그다음에 경호의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논의를 했답니다. 아. 그러면서 심지어 일종의 뭐랄까 이걸 디브리핑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것에 잘못점은 없었는지 네. 이거를 다시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남측과 같이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회담 또는 네. 러시아도 했죠. 러시아도 네. 방문했고 뭐 중국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 자기들이 경호 동선, 네. 경호의 방법들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나? 네. 그거를 자꾸만 어떻게 하면 좋냐를 이 한국 쪽 경호 쪽이랑도 논의를 해가지고 네. 그걸 보완하는 작업을 다 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는 김정은이 올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지 않고선 이런 걸 준비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북한은 이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북 회담을 하면서 차츰차츰 이 경호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최초에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호원이라기보다는 군인 같은 느낌이 예, 많이 났죠. 예, 예. 좀 어색하고 너무 V자 형태로 이렇게 뛰고 이런 형태로 하다가 네. 이걸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점점 바뀌는 게 인이어 피스라고 해서 이런 네. 것도 끼고 마이크로 주구들이 이제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방, 그러니까 경호 가방이라 해서 유사시에는 이걸 펼치면 네. 이 방탄이 쫙 되는 이런 가방이 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은 이제 서방권이나 네. 이제 민주국가에서 많이 쓰는 경호 방식인데 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위력 경호에서 일종의 그 민주 경호 방식으로 많이 바뀌는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점점 보완하는 작업을 올해 3월에 이제 우리 측과 얘기를 깊게 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했다는 걸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 지금 말로는 안 오겠다고 하지만 네. 만약에 뭔가 맞으면 올 수도 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김정은의 방러시아. 예,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그동안의 경호 체제의 어떤 그 정점에 달하는 결과물이다 뭐 이런 뜻인데 예.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던 예, 조용원입니다.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래요. 예, 예.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예, 요때도 이제 제가 요 내용을 분석 내용을 썼는데 네. 당시 이제 참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경호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네. 이제 인이어 피스를 낀다든지 네. 뭐 이제 마이크로 지시를 한다거나 네. 상당히 기존보다는 스무드하게 네. 그러니까 마치 민주국가의 경호를 보는 듯한 모양을 네.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도 국제적 경험을 많이 쌓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한마디로 예전에 방구석 여포처럼 이제 있다가 네. 이제 국제적 경험을 느끼면서 이제 네. 자기들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네. 정점에 달했죠. 그게 마지막 거의 이제 김정은의 공식 일정이고 네. 해외 일정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남측으로 올 경우에는 네. 이거를 더 가다듬어 가지고 온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남한으로 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 반대 세력이 많지 않습니까? 네. 태극기 세력이라든지 우리 이제 우익 세력들이 네. 나가서 반대를 한다거나 뭐 네. 엄청난 이런 시위를 표명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이걸 피해갈지를 네. 다각도로 지금 구상을 해서 준비를 했을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김정은이가 뭐 갑자기 네. 뭐 돌변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네.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 갈등하고 한일 갈등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요번에 그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네. 지금 나사랑 한국 그 항우연이랑 하던 네. 달 탐사 계획이 완전히 와그러졌죠. 아. 예, 지금 이게 거의 와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 궤도, 그러니까 네. 원래는 이 그 달을 도는 궤도를 네. 원래는 그냥 원형으로만 돈다고 하다가 네. 나중에는 하이브리드 궤도라 해서 밑으로 갈 때는 또 이 타원형으로 돌다가 또 그냥 정상으로 돌다가 예.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도와주던 나사 입장에서는 네. 거기 위성에 장착하기로 했던 망원 렌즈가 네. 이 정상 궤도를 감안해 두고서 이제 이 사거리를 만든 건데 네. 이 망원 거리를 만들었는데 궤도가 하이브리드로 바뀌면 너무 멀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망원 거리가 한계가 있어서 네. 달을 제대로 포착을 못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한국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아, 니들 왜 계획을 바꾸냐? 지금 이러면서 더 이상 맞춰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의 이 지금 동맹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점점 나오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게 지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뽑아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비전이 네. 거기에 보면 미래 자동차, 네. 바이오, 예. 반도체 예. 이것만 했지 뭐 우주 산업 거기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주는 거의 이거를 거의 뭡니까 이 안중에도 없는 사안입니다. 포기하고 지금 방치하고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정권 들어서는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거를 상당히 괄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특히 대한항공 사태나 이런 아시아나 문제 이런 것도 우리나라 대한항공 정비창에서 이 수리하는 항공 기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민항기 외에도 군용기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아파치 헬리콥터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전투기의 날개라든지, 예. 또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지금
공중급유기, 예. 뭐 그다음에 P4의 정찰기 이런 것들도 전부 웬만한 거를 예. 기본 수리는 대한항공에서 다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지금 이런 걸 지금 처음에 정권 잡자마자 적폐라고 때리고 항공 그 우주산업개발인가 하는 카이, 예. 우리나라 최초의 그 초음속 전투기를 만든 예. 카이도 때려버리고 사장 바꿔버리고 지금 난리 났죠. 그 카이 사장이 지금 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런 분야를 때리는 것도 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네. 북한이 맨날 얘기하죠. F-35를 가지고 뭐 미제 승량이의 뭐 나쁜 무기라는 식으로 말하고 네. 이런 전략 무기를 배치하면서 전쟁 침탈 계획을 세운다면서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네. 이거의 핵심 전력이 전부 공군이고 네. 이런 항공 전력인데 네. 이런 우주 산업을 상당히 과시하고 지금 무시하고 있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미래 자동차라면 되게 얘기하면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를 예.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국 부부가 완전 배려놨죠. 예, 거기 다 이제 돈 투자 이런 거 다 돼 완전히. 있고 그다음 바이오도 완전히 배려놨죠. 예. 투기판으로 배려놓고 그린 펀드가 다 들어가 있죠 거기. 그렇죠. 예. 배터리 펀드니 뭐 이런 게 다. 배터리 펀드. 예.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 쓰지 말라. 예, 예. 문재인의 미래 투자 분야에서 3대 축인 미래 자동차하고 바이오 반도체 가운데 미래 자동차와 바이오는 완전히 조국 일가가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아휴 참. 예. 그런 이게 우주의 가치가 400조 원화가 된다면서요. 예, 이게 거의 우주의. 392조 원, 오. 400조 원 가까운 거죠. 네. 이거는 이제 2016년에 미국에 있는 우주재단에서 측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6년 자료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따지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400조 원의 이런 가치가 있는 사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우리는 군사위성, 정찰위성도 없는 상태에서 네. 전자권은 반환하겠다고 하고, 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이걸 최초로 포착할 수 있는 자산이 위성인데, 네. 이 위성 자산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걸 포착할 능력도 없으면서 전자권은 반환하겠다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태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죠. 그리고 아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소미아 역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쟁인 것 예, 같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쥐소미아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네. 서로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이혼하자 또는 우리 이제 헤어져 이런 단어는 입 밖에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예.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예. 지소미아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예. 국가 간에 있어서 국계 관계를 망치는 그 가장 원흉이 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안보 현안을 가지고 경제 문제에다 끌어들인다거나 지금 경제 보복 조치를 한다면서 이런 걸 가지고 레버리지로 쓴다는 거는 상당히 나쁜 짓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해서는 안 되는 국제적인 룰을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 기자의 표현을 제가 약간 비유하자면 남녀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예. 당신 도대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 좀 해줘. 예.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줄까?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예. 우리 이혼부터 해. 예. 우리 그리고 나서 헤어져 한 다음에 예. 근데 불만이 뭐야? 예. 이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레버리지로 쓴 거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본이 퍼펙트 게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를 갖다가 너희들은 지금 레버리지로 이용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별개 사안인데 네. 이걸 가지고서 자꾸 압박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국제적으로 욕을 먹는 거고 네. 아무리 우리가 대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도 네. 이건 우리 내부적 상황이지 국제적 시각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자꾸 북한이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에게는 대화를 연내하자 하는 것이고 예. 미국은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데 이제 이른바 이것을 미국과 북한의 러시안 룰렛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누가 배포가 더 큰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알 바그다디 IS 수장, 네.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수장을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제거 이후에 김정은이 뭐 했나? 네. 라는 걸 지금 아무도 언론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거 제거하고 나서 네. 27일입니다. 27일 날 우리 시간으로 제거를 했어요. 10월 27일이죠. 예, 밤 10시에 제거를 했고 네. 10월 31일 날 네. 31일인가요? 30일인가요? 31일이죠. 예, 31일이죠. 예. 4일 뒤에 네. 김정은이 방사포를 쐈습니다. 네. 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어요. 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참수의 다음 목적지가 목표물이 네. 김정은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한마디로 쫄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한테 겁먹지 않았어 하면서 방사포를 쐈어요. 예. 쐈는데 그 방사포 쏜 자리에 김정은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예를 들어서 13번 정도 지금 미사일 쐈는데 네.
한 번도 거의 빠짐없이 네. 김정은이 다 참관했어요. 네. 현장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그 지휘 통제 차 안에서 보고 네. 자기가 그 누르는 모습 보고 조그만 이 아이 태블릿 같은 거 들고 나가서 보고 네. 정말로 기뻐하고 뭐 또 거의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자기 그 수행원들하고 정말 기뻐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마지막 방사포 쏠 때는 없었다. 더군다나 그 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날 그 예. 10월 31일 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쏜 연속 발사 속도가 예. 기존의 3분대, 아니 19분대에서 3분대로 6분의 1이나 줄어들었으면 당연히 예. 김정은이가 자랑을 하러 나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번 발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거는 네. 지금 김정은 예하의 미사일 발전 방향이 네. 상당히 위협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거를 19분 동안 준비해서 쏘던 거를 네. 3분이면 그냥 순식간에 쏘는 거죠. 이걸 연속 발사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자리에 김정은이 빠졌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겁을 무지하게 먹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대외적으로는 나 강해, 나는 이제 국제적 지도자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알 바그다디 참수 딱 해버리니까 네. 그대로 숨어버렸습니다. 동굴로 숨었는지 어디로 숨었는지. 예. 그런데 이제 그 10월 27일 날 IS의 수장인 알바그다디 참수가 된 다음에 예. 김정은이가 다시 나타난 게 11월 16일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20일 가까이 안 보이다가 예, 숨어있다가 네. 11월 16일 날 최초로 나타나서 예. 그 맨 위로 가면 사진 있죠. 낙하병. 예. 낙하 부대 그러니까 낙하 강화 부대라면서 네. 저격 부대를 이제 치하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보면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이게 진짜로 김정은이 저희 가서 찍었나? 네. 근데 제가 분석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막대기를 제가 빌리면 뭐 하나 빌리겠습니다. 빌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단체 사진을 보시면은 네. 요 부분까지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같이 찍은 게 맞아요. 네. 근데 이 뒷부분 배경 있잖아요. 네. 배경과 여기 이 부분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 결과로는 오류 그 레벨 측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이 부분과 뒷배경이 틀리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실질적으로는 합성을 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위치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지금 그리고 이 건물도 제가 추정하기로 원산이나 뭐 이런 건물 그 주변 같은데 네. 지금 거기다가 갖다 붙인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첫째, 위치를 속였죠. 네. 왜냐면 실제 장소와 아닌 거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네. 위치를 속였고 네. 두 번째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럼 이거 사진은 도대체 언제 찍은 거냐. 네. 그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를 11월 16일 날 했는데 네. 실제로 이게 11월 16일 날 찍었는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숨기 직전에 찍은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혀 다른 과거에 찍은 거, 몇 네. 년 전에 찍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사진을 이번에 와서 이걸 붙여가지고 공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세히 보니까 진짜 김정은이가 지금 얼굴보다는 좀 야유여 좀 덜 살쪄 보이네요. 좀 그래서 그게 좀 한 가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원래 국정원이 예. 분석을 해서 뭐 사진이 위조됐더라 예. 뭐 이런 걸 분석을 합니다. 예. 근데 요새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 사진이 지금 여기랑 틀리더라라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 바그다디 참수 이후에 네. 지금 거의 한 달입니다. 네. 한 달간 지금 김정은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네. 지금 그래서 이걸 두고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김정은이가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다. 네. 라는 지금 추정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숨어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아니면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급박한 사태가 지금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라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추론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네.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미국과의 이 지금 배포 싸움에서 네. 북한이 지금 100% 지고 있는 상태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번 이 사건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트럼프가 뭐 러브레터 받았어 하면서 자랑을 한다거나 네. 대외적으로 뭔가 상당한 홍보를 안 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어. 배포 싸움에서 너 나랑 내가 싸워볼까 했는데 말없이 그냥 조용히 웃고 있는 자가 제일 무섭죠. 네. 지금 미국의 지금 동향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이는 올해 안을 넘기지 마라 예. 경고했고 최선희도 지금 와서 이번 마지막 협상이 결렬로 끝나면 미국 잘못이야 라면서 아주 결렬의 비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소리가 지금 점점 크죠. 무서운 개가 오히려 그러니까 더 쫄아 있는 개가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지 말라 하면서 지금 계속 미국을 압박하지만 김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일본한테 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있는 것도 없으면서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번 방남을 할 가능성도 있고 예. 있다면 미국을 위한 복남의 전술로 나갈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이 러시안 룰렛 치킨 게임에서는 네. 지금 확고한 지금 입지는 미국이 굳혀놓고 있다. 그렇군요.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김정은이가 남한으로 온다면 제일 유력한 게 비행기를 타고 올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로 방남할 가능성이 유력한데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육로로 온다고 한다면 그 남북 그 분단 지점을 지나서 네. 내려오는데 그 오는 길목마다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시위가 있고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 김정은은 네, 네. 그 육로를 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해상으로 올까? 네. 그럼 이것 또 한 가지 문제 있죠. 이건 이미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네. 만경동호에다가 네. 자기네들 응원단 실어서 보냈어요. 네. 근데 이 배가 돌아갈 때 그냥 갔습니까? 기름 싣고 갔죠. 기름 실을 것 같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유엔을 통한 비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배로 오면은 국제 비난을 또 받을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배나 육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네. 온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터치할 수 없는 항공편으로 올 것이다. 네. 그래서 항공편으로 올 경우에는 이제 그 에스코트 절차상 국제법상 네. 자기네들 전투기를 딸려서 데려올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상 초유로 네. 전투기가 안 와도 문제죠. 네. 사상 초유로 북한 김정은 전용기가 남한을 네. 완전히 가로지르면서 내려오는 이런 네.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법상 이카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제 항공 그거 기구 예. 거기 제가 문의도 해봤어요. 예. 근데 문의를 해보니까 이래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국제 그 항공 기구가 예.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 이거는 남북 둘이 가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 남한의 제공권을 이걸 영토를 영공을 열어주면은 네. 어떻게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문재인은 더 이상은 이제 한국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비행기로 와도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보다는 서울공항으로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산에서 한다고 하면은 부산으로 가겠죠. 부산으로. 예, 김해공항으로 갈 것이고, 예. 뭐 제주도도 간다고 한다면 제주공항으로 갈 것이고. 예. 근데 김포나 김해로 그 인천으로 올 가능성은 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온다면 네. 반발이 심할 겁니다. 아, 그렇죠. 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반발이 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면은 아예 군사공항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 가기 어려운 네. 뭐 양양공항이라든지 네. 아예 전혀 다 색다른 네. 군사공항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어디로 오든지 간에 이건 상당히 사상 초유의 사건이죠. 네. 왜냐하면 김정은의 전용기가 오면은 기름을 누가 넣어줍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우리가 넣어줍니다. 네. 북한 그 전용기에. 그래서 이런 사태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미국과 북한 간 러시안 룰렛 게임이 시작됐나? 네. 김정은의 방한 가능성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예. 오늘도 김동현 기자가 예. 여러 가지 저희가 모르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더 자세한 텍스트를 읽고 싶으신 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김동현의 폴리세움을 치면은 다양한 자료와 함께 다른 기사도 볼 수 있으니까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요 러시안 룰렛이요. 네. 지금 현재 미국이 2번 방어선을 당긴 상태고 네. 마지막 총알이 이제 머리를 이제 김정은의 머리를 향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김 기자의 예측이 맞기를 기대하면서 문갑식의 진짜 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